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 선구자들이란 이제 표현을 이 사람이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에로틱 자본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지 또 연구에 실패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제 시작은 이제 에로틱 자본이 이제 그런 뭐 이론 사회학자들이나 뭐 어떤 정신분석학 쪽 경제학자 그런 연구자들에게 이제 외면된 게 이제 외면돼 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인티머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성과 남성의 그런 친밀한 관계들, 여기서 인티머시는 그런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구성 요소로 봤던 섹슈얼리티, 그런 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돈, 이것의 관계를 하나의 어떤 이제 자산이라든지 자원 그런 것으로 이제 관계로 같이 보는 것에는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 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벤저민 젤리저 2005년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그런 관계,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의 관계,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얽혀 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렸냐면은 돈과 money and love, 그러니까 돈과 사랑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다. 이제 아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이제 이 사람 말로는 이제 서양에서 이제 그 도덕 모럴리스트, 뭐 윤리학자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은 이 이제 자산은, 그러니까 이 상품은, 이 서비스는 이제 돈과 교환되는 이제 이 뭐 우리가 실제 이제 케어 워크, 그러니까 성산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에 이제 이 사람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연구를 보기 전에 이제 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창 미국에 이제 그 에이즈 공포에 휩싸였을 때 이제 미국과 유럽에 그때 한 이제 그 국가적인 전체 그런 설문조사 그런 거에서 이제 실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성적인 태도랄지 너의 행동적인 부분들을 1980년대 90년대 많이 조사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런 에로틱 자본에 대해서 이제 에로틱 자본을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도 인적 자본, 당연히 성산업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적 자본, 그 다음에 사회적인 자본으로서만 이걸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로틱 자본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다른 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에로틱 자본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 1974년의 연구에 의하면 이제 이 어떤 육체 physical attractiveness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육체적인 그런 매력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정신분석학 이론에서는 코어 컨셉,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움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도 이론적으로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분석을 하는 게
그리고 왜 이렇게 에로틱 파워, 이 사람이 에로틱 파워와 에로틱 캐피탈을 이제 섞어 쓴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에로틱 파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 받기였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 자본의 한 형태로, 그러니까 실제 너무나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invisible, 실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치 이 공기를 느끼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이걸 모든 여자 남자들 모두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발전시킬 수도 있고 이제 드러내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라고 했지만 however, 우리가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관계, 뭐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도 실제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정립이 돼 있단 말이죠. 실제 이거를 그렇게 계량하기 그러니까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미 1966년에 에로틱 캐피탈에 대해서 인지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에로틱 랭킹, 그 다음에 에로틱 스트래티피케이션, 에로틱 계층, 이런 개념을 제시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사람의 정의, 에로틱 랭킹에 대한 정의가 재밌는데, 에로틱 랭킹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이제 이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성이 어떤 이성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surrender, 그러니까 감정적인 저항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그 에로틱 랭킹, 이 사람이 연구하는 에로틱 자본의 두 번째 요소, 여러분 기억나세요? 두 번째 요소가 이제 그 성적인 매력이었잖아요. attractiveness.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사람 매력적으로 느끼면서 갖게 되는 그런 뭐 이득들, 혜택들, 그거와 비슷한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이제 에로틱 랭크, 지금 현재 1960년에 말한 이 학자가 말한 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비밀스럽고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연구로서 하기에는 너무나 연구로서 보기에는 이 현상을 연구로서 보기에는 너무 불가능하다. 라고 그 당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현재 이제 이 캐서린 하킴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누가 매력적이면은 저 사람이 매력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실제 성적인 매력들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이 1960년에 제터버그라는 이 학자는 실제 사회학에서 그 이론적인 어떤 갭을 이제 틈새를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제터버그 이 사람은 이 사회학에서 이제 다루지 못한 이 틈새 갭을, 이론적인 갭을 이제 알아차렸는데 그걸 계속 이어나가지 못한 거죠.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제가 줄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1983년 연구를 보면 사실 연구가 점점 진척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에로틱 캐피탈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는 학자들이 해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 웹스터 앤 드리스켈은 그 컨셉 이제 에로틱 캐피탈을 이제 점점 이제 에로틱 캐피탈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인지하기는 했지만 그 컨셉을 하나의 이제 단편적인 걸로 봤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캐서린 하킴의 첫 번째 에로틱 자본의 구성 요소가 아름다움이었잖아요. 뷰티. 그 부분을 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단순하게 이론을 이제 굉장히 단순한 걸 제시를 했는데, 이 physical attractiveness,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그런 매력, 이 이제 신체적인 그런 매력은 confer status, 이 confers가 grant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위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제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뷰티는 간략하게만 할게요. 그거는 benefit, 이제 하나의 이제 이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떤 상대방 스파우스, 이제 결혼을 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 현재 뭐 우리 부인은 참 예뻐, 우리 남편 참 잘생겼어, 그게 이제 하나의 이득으로서 작용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제 단체에 이제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이게 이제 인기, popularity, 인기, 그 사람의 인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상황에서 이 사람을 이제 설득시키는 걸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능력, 한 요소도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적인 결혼과 행복, 많은 것들을 갖다 주는 거, 많은 것들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적인 관계, 그게 뭐 성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매력적인 사람, 특히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그게 뭐 자기 일에서건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에서든지, 이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부분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1974년 연구에서도 이제 이런 매력이라는 것이 이제 여자뿐만이 아니고 남자한테도 이제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거를 인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캐서린 하킴 이 저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인지를 했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문화적으로 한정적이다, 이제 아주 문화적으로 다르고 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화적인 요소다. 이제 문화에 따라 다 다르고 이제 어떤 정의 내리기 어렵고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캐서린 하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이거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진짜 실제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문화적으로 어떤 한 문화에 대해서만 한정적인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이 에로틱 자본은 퍼져 있고, 그리고 하나의 이제 아주 굉장한 사회적인 자본으로서 실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연구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모셔널 레이버라는 걸 언급한 학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 알리 호스차일드, 발음하기 어렵네요.
그래서 1983년부터 2003년에 이 사람의 이제 연구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감정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캐서린 하킴이 얘기하는 에로틱 자본의 세 번째 요소 여러분 기억나세요? 소셜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내가 이제 사람들이 나를 매력적으로 보는 것,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그 에로틱 자본의 한 구성 요소였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 현재 이 알리라는 이 연구자는 이제 감정 노동을 이제 어떤 좀 한정적으로 봤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에어라인 캐빈 어텐던트 그러니까 승무원 그 비행기 승무원 항공 승무원의 그런 기술들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손님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관계에서 보여지는 그 기술들만에 한정돼서 봤대요. 이 학자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훨씬 이 감정 노동 자기 이제 직업 세계에서 감정 노동을 더 요구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캐서린 하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있어요. 실제 다 여러 그런 많은 직업에서 이것이 요구되는 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실제 감정 노동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연예 산업 그래 호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니까 이렇게 이제 승무원을 포함해서 이제 사람들 고객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요구되는 기술인데 이제 이 얄리라는 이 학자의 말도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실제 이 산업에서 이런 고객을 가는 산업에서 실제 많이 종사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감정 노동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점점 재미없어지려고 할 때쯤 재밌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매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게 이미 이제 예전에 많이 정립이 돼 1937년부터 시작해서 발전을 했는데 발전해 왔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가 이제 문명 사회로 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감정을 관리하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밥을 먹는 예를 들면 다른 그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사랑을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을 약속을 하면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하나의 그 사회적인 규칙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처음에는 이제 어퍼 클래스, 이제 상류층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데 점점 이제 다른 계층에도 이제 확대가 됐고, 그래서 이 엘리아스 이 학자는 이제 이런 관계에서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이 더 이제 이런 거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여자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학자는 all emotions,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감정적인 게 인간이 태어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제 배우고 이제 사회적으로 형성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서양에서의 이 사랑에 대한 강박, 이거는 이제 유니버설 보편적인 게 아니다. 이제 교육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동양인으로서,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살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살게 되면서 이제 달라진 그리고 거기 사이에서 이제 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어떤 결혼과 사랑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연애를 안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연애를 꼭 해야 된다라는 강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그 전통 사회에서의 결혼에 대한 개념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연애 감정, 결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 힐라스 1986 이걸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 논문이.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강박, 이것이 교육받은 거라는 거죠. 교육에 의해서 생겨졌다는 거죠. 이게 일단 무슨 논문인지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Emotion Talk Across Culture, 책이네요. 그러니까 문화마다 이제 그 감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관련된 책인 것 같아요. 자, 엄청 긴 논문이죠. 이제 갈 길이 멉니다. 제가 과연 이걸 끝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엘리아스는 그 에로틱 자본에 대한 것에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제 우리가 문명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성적인 부분 아니면 로맨틱에 대한 부분, 개인적인 관계, 그런 거로만 이제 이론을 정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이 사람 엘리아스가 이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현대 사회에서 왜 에로틱 파워, 에로틱 자본이 중요해졌는지를 이제 설명하는데 이 이론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 대인관계 기술적인 부분 이제 에로틱 자본이 하나의 대인관계 기술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섹슈얼리티, 이제 성에 대한 관심, 그런 게 하나의 이제 행동이다. 그리고 이거는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아까 이 사람이 얘기한 그 세컨 네이처로 얘기한 뭐 밥을 먹는 거라든지 인간 서로 만난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문명화되면서 이제 기술을 익히게 된 거잖아요. 그걸 세컨 네이처, 이제 인간이 가진 두 번째 본성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 섹슈얼리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충분히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익힐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제2의 본성으로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롭고, 그 다음에 섹슈얼 캐피탈, 이제 성적인 자본, 에로틱 캐피탈 이런 거를 사용한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2006년 마틴 앤 조지, 그린 2008년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적인 행동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장 경제, 그리고 그런 성적인 문화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에로틱 자본의 두 번째 요소, 이 사람 성적으로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제 그 부분에 좀 한정돼 있었나 봐요, 이 연구가.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 캐서린 하킴의 에로틱 자본은 훨씬 더 광범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연구를 봐도 이 섹슈얼리티, 이 성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이제 에로틱 엔터테인먼트 이거는 이제 뭐 단순히 그런 게이 문화, 어떤 소수의 문화가 아니고 이제 히테로섹슈얼 머저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에 대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에 대해서 이성애자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도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에로틱 자본은 더 광범위한 것이다. 단순히 성적인 매력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연구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이제 에로틱 파워가 실제 이제 남녀의 성적인 관계에서 이제 엄청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이 관계를 이제 어떤 시작을 할 때도 이제 에로틱 파워는 중요하고, 그러니까 매력적인 여성이 에로틱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나 남성에게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도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여자는 이제 에로틱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여자는 이 관계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남자는 좀 남자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좀 다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적인 성공, 그리고 돈, 에 있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공이나 돈을 거머쥘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내가 가지고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로틱 파워를 가진 남성은,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조금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캐서린 하킴의 이제 에로틱 자본의 이론은 이제 더 광범위한 건데, 이런 단순히 성적인 관계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남녀가 서로 기대 심리가 다른 것처럼 실제 많은 사회적인 관계, 또 경제적인 것이 얽혀 있는 이 사회에서 이제 많은 상황에서 이것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화론적인 진화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들을 이제 여성의 아름다움과 이제 교환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결혼 시장이나 이제 데이트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진화 심리학의 이론은 아름다움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런데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이제 에로틱 자본에서의 하나의 그런 개념에 불과하다. 이런 진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아름다움과 자본이 교환되는 그런 거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보여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기존에 대한 연구를 본 건 이 정도로 이제 여기서 마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에로틱 자본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